새벽 공기가 얕고 차가웠다. 낡은 샤시가 떨며 베란다 틈으로 바람을 밀어넣었다. 나는 전기장판의 온기를 등으로 받다가 빛을 꺼둔 거실의 그림자를 세었다. 탁자 위에는 금이 간 찻잔 조각 한 점이 있었다. 일주일 전 우편함에 붙은 빨간 스티커를 떼다 떨어뜨린 그 잔이었다. 스티커에는 명도 협조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혀끝이 마르고 목 안쪽이 금속 맛이 났다. 그때 현관에서 낮게 묵직한 소리가 두 번 났다. 쿵, 쿵. 금속 축이 안쪽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이불을 발목까지 걷어차고 슬리퍼를 찾았다. 스위치를 올리자 희미한 등이 현관 바닥의 고무 매트를 얇게 적셨다. 문틈 아래로 먼지가 흔들리고 도어홀은 어둠으로 막혀 있었다. 나는 귓불을 문에 붙였다. 낯선 숨이 갈라진 나무 사이를 훑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다. 대신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체인이 삐걱거리며 금속 성대를 긁었다. 나는 장식장 위에서 예비 체인 고리를 찾아 한 번 더 감았다. 손끝이 차갑고 축축했다. 그때 휴대폰이 매트 위를 미끄러지며 떨었다. 아이만이라는 이름이 떴다. 옆집 청년이었다. 문자를 열었다. 지금 문 열지 말고 배전함을 보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이상하다는 말도 있었다. 나는 답장을 치려다 멈췄다. 문 밖에서 누군가 문틀을 어깨로 밀었다. 체인이 낮게 울리고 문설주 나사에서 떨림이 올라왔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후라이팬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무게가 눌렸다. 찻잔 조각을 앞주머니에 밀어넣었다. 집 안냄새는 낡은 비누와 오래된 장판의 먼지였다. 현관 오른쪽 철제 배전함을 열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려화 부동산 긴급 연락처였다. 왜 배전함에 부동산 번호가 붙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불신이 등뼈를 타고 올라왔다. 문손잡이가 다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성급하고 거칠었다. 나는 차단기 하나를 내렸다. 복도 센서 등이 퍼뜩 켜지며 문틈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림자가 두 개였다. 하나는 문 바로 앞에 붙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계단 모서리에 기대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컸다. 휴대폰이 다시 떨었다. 아이만이 올라가겠다고 했다. 경보 대신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로 올리라고도 했다. 나는 오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다. 파란 체크 표시가 즉시 떴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한 개 더 늘었다. 공기가 얇아졌다. 탁자 위 찻잔 조각이 딸깍 소리를 내며 굴렀다. 피부에 작은 칼바람이 스쳤다. 문 밖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났다. 관리소라고 했다. 누수 점검이라며 잠깐만 열어달라고 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야간 관리소는 그런 어투를 쓰지 않는다. 관리소면 우리 경비 이름이 뭔지 말해보세요. 한 호흡 정도 침묵이 생겼다. 조회소리라는 이름이 어렵게 흘렀다. 야간 근무자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112를 눌렀다. 오퍼레이터는 침착했다. 문을 잠그고 소음을 내지 말고 순찰차가 가고 있다고 했다. 말끝마다 일정한 속도가 있었다. 나는 현관 좌측 신발장을 열고 오래된 장우산을 꺼냈다. 문과 체인 사이에 비스듬히 끼워 지렛대를 만들었다. 체인이 한 톤 낮은 소리로 버텼다. 금속과 금속이 밀리며 기어가는 소리가 귀에서 이를 통해 잇몸으로 전해졌다. 복도에서 누군가 낮게 욕을 내뱉었다. 공구의 얇은 톱니가 문설주의 나사를 핥았다. 계단 모서리의 그림자가 허리를 낮췄다. 나는 숨을 고르고 텔레비전 전원을 눌렀다. 홈쇼핑 음악이 좁은 거실을 크게 흔들었다. 아이만의 발소리가 계단을 두 칸씩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도어홀 쪽으로 얼굴을 더 가져갔다. 아이만 너지. 속삭임이 새어나갔다.
대답 대신 복도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뒤로 물러서라는 짧은 지시가 들렸다. 곧바로 금속성의 경보음이 통로를 관통했다. 센서 등이 연쇄로 켜졌다. 그림자 둘이 동시에 움찔했다. 문 바로 앞에 선 쪽의 숨이 갈라졌다. 낮게 깔린 여자 목소리가 흘렀다. 오늘 끝내자는 단정한 어조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계약처를 넘기며 할머니 걱정은 자신이 한다던 그 복덕방 사장의 목소리였다. 정려하였다. 나는 후라이팬을 더 세게 쥐었다. 입안에서 금속 맛이 짙어졌다. 아이만이 바닥을 세게 차며 소리를 냈다. 비상등이 한 번 더 터졌다. 계단 쪽 그림자가 달려들었다. 문이 안쪽으로 다시 밀렸다. 체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 울부짖었다. 나는 장우산 손잡이를 몸으로 당겨 각도를 바꿨다. 지렛대가 더 단단해졌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경비실 호출음이 들렸다. 경비가 누구냐고 묻는 소리 뒤로 수화음이 겹쳤다. 오퍼레이터가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었다. 나는 내 심장 박자와 같은 속도로 호흡을 맞췄다. 빛이 문틈으로 더 많이 새어들어왔다. 금속 냄새가 진해졌다. 그때 현관 너머로 또렷한 발소리 하나가 끊어지듯 멈췄다. 문틈의 그림자가 머리를 들었다. 같은 순간 아이만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하게 흘렀다. 지금부터 녹화한다는 경고였다. 복도 천장에 오래된 돔 카메라가 붉은 점을 반짝였다. 여자의 숨이 짧아지고 남자의 발목이 미끄러졌다. 나는 도어홀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열 생각 마세요. 이름은 기록됐고 목소리도 남았습니다. 말의 끝을 마침표처럼 찍었다. 밖에서는 치근덕거리던 금속음이 잠시 멎었다. 정여화가 낮은 톤으로 한마디를 흘렸다. 이동은 오늘로 비운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얇고 차가웠다. 나는 그 칼날을 들었다가 내려놓듯 호흡을 고르게 했다. 내 집의 공기와 내 물건의 냄새를 한 번 더 기억에 눌러 담았다. 그리고 속으로 순서를 정리했다. 버틴다. 기록한다. 부른다. 살아남는다. 문 안쪽에 내 그림자가 내 옆으로 서서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삐 소리를 내며 멈췄다. 숫자판에 불이 내려오다가 멎었다. 내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졌다. 나는 펜을 들어 문틀 위를 겨냥했다. 만약 틈이 벌어지면 먼저 소리를 내고 곧장 아래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할 것이다. 집은 남지만 사람은 더 남아야 한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아주 멀리 파도처럼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손목에서 느끼려는 듯 맥박 위에 포개었다. 문을 붙잡은 손에 피로가 남아 있었다. 사이렌이 멀어지자 숨이 늦게 따라왔다. 나는 체인을 풀지 않은 채 문틈으로 복도를 확인했다. 먼지가 떠 있었고 바닥에는 드라이버와 가죽 장갑이 나뒹굴었다. 경비의 손전등이 코너를 훑었다. 야간 담당 조회솔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놀란 얼굴로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나는 문을 조금 더 열고 아이만을 불렀다. 옆집 문이 바삭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젖은 이마로 달려온 아이만이 숨을 골랐다. 그는 낮게 말했다. 아주머니, 앞에 선 여자. 정여화 맞아요. 나는 의자를 끌고 앉았다. 무릎이 한 번 꺼졌다가 다시 굳었다. 경비는 수첩에 메모를 하더니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나는 현관 위쪽에 갈라진 목재를 가리켰다. 나사가 반쯤 뽑혀 있었다. 공구가 스친 자국이 문살에 작게 파였다. 조회솔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강제 개방입니다. 흔적 보존하세요. 그는 드라이버와 장갑을 증거봉투에 넣었다. 아이만은 복도 카메라 캡처를 내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모자챙 아래로 보이는 엽선이 려하였다.
입술 끝에 비웃음이 흐릿한 조명에도 남아 있었다. 문을 닫고 3번 잠금 장치를 돌렸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물 끓이는 주전자 스위치를 올렸다. 금속이 팽창하는 소리와 함께 사소한 기억들이 날아들었다. 이사 첫날에 들고 왔던 분홍색 찻잔. 지난달 여화가 입주자 선물이라며 건넨 똑같은 잔. 깨진 조각 뒷면에 남은 사인펜 자국. 2차. 스티커가 붙었다 떼진 흔적. 나는 조각을 출납 봉투에 넣어 서랍에 밀어 넣었다. 아이마는 손을 씻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따뜻한 물을 내밀자 그는 두 손으로 머그를 감쌌다. 왜 아주머니를요? 나는 벽에 붙은 우편 봉투 다발을 가리켰다. 같은 발신자의 서류가 넉 달째 쌓였다. 명도 협의 비우면 이전비 지급 협조하면 안전. 글씨는 예의 바르고 말끝은 칼날이었다. 나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뜯어 보였다. 안에는 미리 인쇄된 동의서가 접혀 있었다. 수취인 이름만 비워둔 서류였다. 아들이면 설득할 수 있잖아요. 아이만이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지. 집을 팔아서 편히 쉬라고 했지. 편히 쉬라는 말은 항상 남의 방에서 시작하더라. 아이만은 말없이 컵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등에 잔 흉터가 보였다. 누군가의 삶을 붙들어 본 손의 모양이었다. 나는 낡은 보조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이 쓰다 버리고 간 기기였다. 녹음 앱을 열자 목록에 짧은 파일이 보였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려화의 목소리가 흘렀다. 어머님, 이동은 곧 정리돼요. 미리 도와드리면 서로 편해요. 싸게 나가면 서로 손해잖아요. 부드러운 억양 속에 일정한 압박이 있었다. 아이만이 이를 악물었다. 경찰에 제출하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으로 보기 애매하지. 그러나 흐름은 보여주지. 종이, 전화, 방문, 오늘의 문. 모두 같은 손끝이지. 주전자가 숨을 내쉬었다. 나는 컵에 물을 부었다. 김이 올라와 안경을 흐렸다. 식탁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일 아침 복덕방으로 가자. 문 열리기 전에 서류를 보자. 등기부, 위임장, 매수자 정보. 빈칸이 있으면 거기서 잡힌다. 아이만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앞을 설게요. 새벽 4시를 조금 넘겼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삐 소리를 냈다. 나는 불을 낮추고 창문으로 귀를 기울였다. 빗방울은 없었다. 그러나 먼지 냄새가 유난히 진했다. 밤사이 누군가가 카펫을 밟고 지나간 후에 남는 냄새였다. 어제 붙었던 우편 스티커의 접착제 냄새까지 겹쳐 코가 얼얼했다. 문자가 도착했다.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다. 어머님 새벽에 놀라셨죠? 관리 소홀 죄송합니다. 낮에 사무실로 들르세요. 안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말끝에 하트는 없었다. 그러나 문장 사이사이에 자신감이 번들거렸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다. 메시지 상단에는 려화 부동산 로고가 작게 박혀 있었다. 경비에게 포워드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두었다. 아이만이 담요를 깔았다. 나는 문손잡이를 한 번 더 돌려보았다. 금속이 제자리를 찾으며 낮은 소리를 냈다. 내 손바닥으로 그 소리가 들어왔다. 나는 속삭였다. 버틴다. 기록한다. 부른다. 보여준다. 아이만이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우리가 묻고 그쪽이 대답하게 만들 거예요. 나는 불을 끄고 소파에 기대었다. 벽식의 초침이 또박또박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한 번 떠올랐다. 엄마 편해야지. 그 말을 조심히 접어 서랍 맨 뒤에 넣는 상상을 했다. 편하다는 말은 늘 내 자리에서 멀어지라고 할 때 쓰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다. 먼지 냄새가 빠져나가자 비누 향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휴대폰 진동이 한 번 더 울렸다. 저장된 이름. 유담경 반장이었다. 야간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에 현장 확인을 더 하겠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고맙다고 답했다. 그리고 덧붙여 보냈다. 무남 여자는 복덕방 사장입니다. 이름은 정여화. 증거는 오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전송 표시가 파랗게 변했다.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붙이자 천에 거친 결이 두피를 긁었다. 졸음은 당장 오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작은 톱니들이 돌아갔다. 내일의 순서가 맞물리는 소리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전등 스위치를 만지작거렸다. 딱 하고 작은 불꽃이 튀었다. 그 소리 뒤에 결심이 달라붙었다. 내일 문이 열리면 빈칸부터 본다. 위임장과 대리 서명줄. 명도가 아니라 명목. 사람의 집을 숫자로 바꾸는 손놀림. 그 손의 주름을 나는 반드시 본다. 창밖 첫 버스가 지나가며 먼 빛을 떨어뜨렸다. 숫자판에 노란 불이 복도까지 흐렸다. 나는 손등에 푸른 혈관을 눌러 맥을 세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아이만이 담요 끝을 발로 고정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내일은 우리가 이겨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끝까지 간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다. 한숨이 길게 나갔다. 어둠이 뒤로 밀렸다. 새벽은 아직 멀었다. 캄캄했지만 나는 여전히 깨어 있다. 아침 햇빛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벽지의 얼룩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끝을 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부엌에서 끓는 물소리가 났다. 아이만이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었다. 아주머니, 밥 대신 이거 드세요. 속이라도 채우셔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힘이 필요해. 창밖에는 쓰레기차 소리가 요란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늘 싸움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우리는 오전 9시에 출발했다. 복도에는 새로 붙은 안내문이 있었다. 안전한 재건축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아래에는 려화 부동산 공동시행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안전이라. 누구한테 안전할까? 아이만이 내 어깨 너머로 그 문장을 읽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완전 준비된 거네요. 그래. 몇 달 전부터 판을 짠 거야. 나는 낡은 코트를 여몄다. 주머니 안에는 찻잔 조각과 녹음된 휴대폰이 있었다. 복덕방은 아파트 정문 바로 앞 골목에 있었다. 간판 위 플라스틱 글자가 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문을 열자 방 안에 향냄새가 가득했다. 려화는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얼굴은 늘 그렇듯 화장으로 매끈했다.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새벽 일은 놀라셨죠?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 이상한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닐까? 려화의 웃음이 잠시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만이 휴대폰을 꺼내 복도 CCTV 사진을 보여줬다. 이 여자 새벽 3시 20분. 아주머니 집 앞이죠. 려화는 사진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게 저라고요? 어둡고 흐릿하잖아요. 그럼 CCTV 원본 확인하자. 경찰도 본대. 그 순간 려화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빠르게 표정을 고쳤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그런 오해 생기면 곤란하죠. 나는 웃었다. 우리 사이? 그건 언제 생겼지? 그녀는 의자를 돌리며 서류를 꺼냈다. 이거요.
명도 협의서. 저희가 정식 절차로 준비한 겁니다. 어머님 서명만 남았어요. 그 종이 위에는 붉은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다. 서명란 옆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다. 대리인 김도환. 아이만이 그 부분을 가리켰다. 이게 누구죠? 려화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건설사 직원이에요. 서류 대행 맡은 분이죠. 나는 서류를 들고 빛에 비춰봤다. 잉크 냄새가 너무 진했다. 어제 인쇄했지? 려화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거 위조 가능성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원래 범죄는 종이로 시작하니까. 려화가 손으로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그건 저희 사무실 기밀이에요. 나는 단단히 잡았다. 내 집이 기밀이야. 당신한테는 문턱조차 기밀이야. 려화의 얼굴이 굳었다. 화장이 갈라지듯 주름이 드러났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이미 끝났어.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중절모의 검은 셔츠. 려화가 곧바로 말했다. 아, 김 실장님. 어머님 오셨네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직접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건설사 직원이라더니 형사님 말투네. 아이만이 내 옆으로 한 발 나섰다. 우리 통화했던 유담경 반장이 이분 맞죠? 려화의 눈이 커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보여줬다. 이 번호 당신이 보낸 문자랑 같더라. 남자는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건 실수입니다. 실수라기엔 번호가 같지. 려화가 급히 말을 끊었다. 어머님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행정 절차를 나는 단호히 말했다. 새벽에 드라이버 들고 문을 부순 게 행정 절차야? 사무실 안 공기가 확 식었다. 향 냄새가 역하게 퍼졌다. 려화의 입가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누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나는 찻잔 조각을 꺼냈다. 당신이 준 선물. 뒤에 2차라고 써 있더라. 그게 뭐야? 2차 시도? 아이만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뒤집었다.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려화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오늘은 확실히 끝내. 늙은 여자는 겁만 먹이면 돼. 려화가 숨을 삼켰다. 그건 농담이에요. 직원들끼리 한 말이죠. 나는 의자를 밀었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직원들끼리 농담으로 사람을 죽여? 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 실장이 손을 들며 말했다. 지금은 오해가 있으니까 나가시죠. 오해는 경찰서에서 풀자. 문 밖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경찰 2명이었다. 앞서 신고 접수했던 유담경 반장이었다. 정려화 씨, 이쪽으로 나오시죠. 려화는 얼어붙은 얼굴로 말했다. 이건 음모예요. 저 여자가 날 모함해요. 반장이 차분히 말했다. 그럼 진술서에 그렇게 쓰세요.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아이만이 내 어깨를 지탱했다. 나는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공기가 맑은데도 나는 숨이 막혔다. 아이만이 물었다. 이제 끝났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저 여자 혼자가 아니야. 골목 끝 전봇대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다. 붉은 불이 깜빡였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더 크게 불을 켜자. 어둠은 빛이 있을 때 정체가 드러나거든. 아이만이 물었다. 그럼 오늘 밤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찻잔 조각을 손에 쥐며 대답했다.
오늘 밤은 내가 그 불빛을 따라간다. 려화가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동안 나는 문득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건물 옥상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비쳤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아이만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저기요, 아직 누가 남아있어요.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저 여자는 꼭두각시였던 거야. 줄을 잡은 사람이 따로 있지.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뜻밖에도 아들 도현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뛴 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 전화는 길게 울리지 않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부드러웠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잘못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안부를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왜 이제야 전화를 했느냐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집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고. 요양원에 자리가 났고 명도만 끝나면 모든 게 풀린다고. 그의 말끝마다 려화의 문장들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그녀와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그는 망설이다가 제작달부터라고 했다. 침묵이 길어졌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전화를 스피커로 바꿨다. 아이만이 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새벽에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부쉈다. 려화가 앞장섰고 공구를 든 사내가 뒤를 바쳤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나는 묻고 또 물었다. 내가 알았느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고. 그는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말의 얇음이 내 귀에서 부서졌다. 유담경 반장의 전화가 이어받기처럼 들어왔다. 오전에 확보한 CCTV 원본이 도착했고 신원 조회를 걸었다고 했다. 드라이버를 든 사내는 문성배라는 이름을 썼다.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려화와 같은 동네에서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했다. 반장은 내게 물었다. 오후에 진술을 추가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가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마음속에서 또 다른 계획이 싹 텄다. 낮에는 서류를, 밤에는 사람을 확인하자고. 옥상에 남은 그림자의 정체를 찾아야 했다. 점심 무렵 려화 부동산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유리문 안쪽에는 점검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피곤하지만 또렷했다. 아이만이 휴대폰으로 골목 끝 CCTV 위치를 확인했다. 전봇대 위에 쇠상자에 작은 붉은 점이 반짝였다. 우리는 카메라 아래 그늘에서 5분을 서 있었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택배 기사가 상자를 들었다 놓았다. 나는 누군가의 시선이 목덜미를 긁는 것을 느꼈다. 오후 4시 경찰서에서 간단한 대질이 있었다. 려화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녀는 사진이 흐릿하다고 주장했고 녹음은 농담이라고 우겼다.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계속 물었다. 문성배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녀는 모른다고 했다. 대신 형광펜이 칠해진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협의서, 위임장, 매매 예약서. 그녀의 말은 정돈돼 있었지만 서류에는 사소한 흔들림이 있었다. 대리인의 서명 앞날짜가 뒤날짜보다 늦었다. 주소에는 하이픈 하나가 빠져 있었다. 잉크 농도가 줄마다 달랐다. 반장은 그 점을 조용히 기록했다. 진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하늘에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바람이 바닥에 광고지를 쓸어 올렸다. 나는 아이만과 눈을 맞췄다. 오늘 밤 옥상에서 기다리자고. 전날 본 그림자는 우리를 지켜보던 누군가였다. 그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높았다. 아이만은 간단한 장비를 챙겼다. 휴대용 카메라, 후레쉬, 작은 호루라기. 나는 낡은 담요와 물, 스카치 테이프를 가방에 넣었다.
경찰의 야간 순찰 동선을 공유했고 반장은 두 블록 옆에서 대기하겠다고 했다. 해는 금방 어둑해졌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랐다. 발걸음이 계단의 쇠난간을 울렸다. 옥상 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거렸다. 바람이 건물의 물탱크를 두드렸고 먼 냄새가 허파를 건드렸다. 나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틈에 담요를 끼워 바람 소리를 죽였다. 아이만은 카메라를 물탱크 옆에 고정했다. 우리는 낮게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아들이었다. 그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옥상 난간이 끼익 소리를 냈다. 검은 후드가 먼저 올라왔다. 이어 캡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얼굴을 반쯤 가린 채 허리를 세웠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말했다. 여기 위는 깨끗하다고.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나는 아이만과 눈빛을 나눴다. 그가 아주 천천히 호루라기를 쥐었다. 남자는 난간에 등을 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신발 밑창에 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흙, 려화가 서 있던 카운터 앞에서도 보았지. 남자는 통화 상대에게 시간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몸을 숙여 물탱크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이 담요 모서리를 밟았다. 순간 숨이 멈췄다. 아이만이 내 손목을 눌렀다.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기다리라는 뜻이었다. 남자는 손전등을 꺼내 바닥을 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나는 천천히 호흡을 재정비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남자는 물탱크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작은 가방이었다. 지퍼를 열자 비닐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가방 안쪽에서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가 반짝였다. 그는 가방을 다시 닫고 전화로 말했다. 내려가는 길에 노인을 겁주고 비워내자고. 그들은 밤마다 공포를 인수인계하고 있었다. 아이만이 호루라기를 입에 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나는 담요를 치우고 일어나 말했다. 거기 멈춰. 남자가 놀라 뒤돌았다. 우리는 물탱크 불빛 아래 서로의 그림자를 봤다. 아이만이 후레쉬를 켜며 앞을 막았다. 나는 휴대폰 측면 버튼을 3번 눌렀다. 긴급 신고가 발신됐다. 남자는 욕을 내뱉으며 난간으로 향했다. 아이만이 붙잡았다. 나는 가방을 열어 테이프를 꺼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숨이 거칠게 들고 났다. 손목에 테이프가 삐걱 소리를 냈다. 옥상 바닥에 먼지가 휘몰아 돌았다. 아이만의 이마에 땀이 맺혀 반짝였다. 내 손끝은 차갑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잠시 뒤 아래에서 경찰차 불빛이 번졌다. 반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올라왔다. 거기 그대로. 나는 숨을 내쉬며 아이만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의 후드 모자가 벗겨졌다. 이마에 미세한 흉터가 있었다. 나는 그 흉터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동네 중개업소 옆 포장마차. 밤마다 누군가 려화에게 웃으며 술을 건네던 남자. 그때의 웃음과 지금의 얼굴이 겹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줄의 끝을 잡았다. 멀리게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렸다. 불빛이 우리를 하얗게 덮었다. 경찰이 떠난 옥상엔 바람만 남았다. 금속 난간이 찌르르 떨리고 먼지가 불빛 속에서 흩날렸다. 나는 경찰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담요를 개었다. 아이만은 바닥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테이프, 케이블 타이,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는 선여기차 명도 완료 서류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첫 번째가 내 이름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내가 이걸 쓴 적이 없어. 아이만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 복사예요. 인주도 인쇄로 찍은 거예요. 그는 휴대폰 카메라로 봉투 속 서류를 촬영했다. 이건 완전한 위조예요. 경찰이 보면 바로 알 거예요. 나는 종이를 손끝으로 잡고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건 증거야. 끝낼 마지막 증거. 우리는 가방을 들고 옥상에서 내려왔다. 계단을 돌 때마다 철제 난간이 울렸다. 7층, 6층, 5층. 내 발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맞물려 울렸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이제 그만 쉬세요라는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뒤에는 아무 서명도 없었다. 봉투를 열자 흰 종이 5장이 들어 있었다. 첫 장엔 내 이름, 두 번째엔 요양원 입소, 동의서, 세 번째엔 명예 이전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 도현. 나는 목이 메었다. 아이만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이건 당신 아드님이 모를 리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 나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났다. 철컥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아들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얼굴엔 피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밖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이만이 한 걸음 나섰다. 이걸 좀 보세요. 그는 명도 완료 서류를 내밀었다. 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당신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직접 서명하셨나요? 아이만이 물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여하가 정리해 준다고 했어요. 나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 그녀가 우리 집 문을 부쉈어. 공구든 사내까지 불러서.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나한테 엄마 도와준다고 했어. 도와? 나는 웃었다.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요양원에 넣는 게 도와주는 거야?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만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위조입니다. 어머님 서명이 복사됐고 인주도 잉크입니다. 그리고 이 봉투. 그는 흰 봉투를 꺼냈다. 이제 그만 쉬세요. 그 글씨를 도현은 한참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이 글씨 여하가 보냈네요. 계약서 사본도 그 여자가 맡았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도현아, 내가 이용당한 거야. 아니면 공범이거나. 아이만의 말에 도현이 눈을 부릅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은 간단하죠. 려화는 당신을 내세워 어머니 집을 강탈하려 한 겁니다. 서류를 당신 명의로 돌려놓으면 명도는 합법이 되니까요. 도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난 몰랐어요. 나는 낮게 말했다. 몰랐다는 말은 언제나 늦게 와. 하지만 이제라도 끝내야 해.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믿어요. 내가 처리할게.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내가 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유담경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류 원본 확보했습니다. 려화 외에 공범 가능성 있습니다. 경찰 보호 요청합니다. 반장의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도현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잠시 말이 막혔다. 아이만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 서류가 려화를 완전히 묶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니야. 저 여자는 그냥 중개인이야. 진짜 주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그때 복도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남자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번졌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후라이팬을 집어들었다. 문이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계세요. 경찰입니다. 유담경 반장이 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옆에는 수갑을 찬 려화가 있었다. 얼굴엔 화장이 번지고 입가엔 미소 비슷한 것이 걸려 있었다. 참 끈질기시네요, 어머님. 그녀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자식 때문에 무너져요. 그건 제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말 맞아. 그런데 오늘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르칠 차례야. 반장이 려화를 데리고 나가며 말했다. 이번엔 끝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 불빛이 사라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모았다. 봉투 속 종이들은 이미 구겨졌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아이만이 물었다. 이제 진짜로 끝난 거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야. 서류 끝엔 늘 이름이 있거든. 그리고 그 이름이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엔 비공개 번호. 나는 아이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려화는 실패했지만 계약은 살아있습니다. 명도는 내일까지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얼굴이 보이네. 진짜 주인 말이야. 나는 전화를 끊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만이 다가와 물었다. 지금 그 목소리 누구였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말투가 려화 위에 있던 사람이야.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을 거야. 그 목소리는 내 집 구조를 알고 있었어. 벽 두께, 현관, 자물쇠 위치까지. 내 부인이야. 그 순간 천장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울렸다. 아이만이 눈을 크게 떴다. 아주머니, 위층에서 녹음기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천장에서 미세한 소리가 스며들었다. 얇은 벽지를 타고 떨림이 흘렀다. 숨을 죽인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천장을 비췄다. 형광등 옆 하얀 틈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빛이 닿자 반짝였다. 렌즈였다.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손끝으로 천장을 짚었다. 금속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이만. 속삭이자 그가 의자를 끌고 왔다. 그는 틈의 뚜껑을 조심스레 벗겼다. 손바닥만 한 녹음기와 카메라가 함께 붙어 있었다. 전선이 얇은 뱀처럼 엉켜 있었다. 아이만이 플러그를 뽑자 붉은 불빛이 꺼졌다. 실시간 전송이에요. 그는 렌즈 옆에 미세 스티커를 가리켰다. 아엔드아 PROPERTY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려화가 말하던 시행사였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저 위에도 그 손이 닿아 있었구나. 도현은 문간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 있었다. 엄마,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잡을 거야. 나는 장치를 신문지에 감싸들었다. 아이만이 말했다. 경찰이 확보해야 해요. 위치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에 확인부터 하자. 우리는 SD카드를 꺼냈다. 노트북 화면에 영상 목록이 떴다. 날짜는 어젯밤이었다. 재생했다. 거실이 그대로 나왔다. 내가 후라이팬을 들고 문을 바라보던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아이만이 카메라를 고정하던 순간까지 전부였다. 더 충격적인 건 화면 구석이었다.
창문 밖 어둠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비쳤다. 옥상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다른 그림자. 움직이지 않는 형체. 휴대폰 불빛만 깜빡였다. 잠시 후 자막처럼 문장이 떴다. 명도 기한 24시간. 유담경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화장치 확보. 통신 추적 가능. 그는 즉시 오겠다고 했다. 조용히 움직이세요. 전화를 끊자 집이 정적에 잠겼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삐 소리를 냈다. 발소리 2개가 멈췄다. 문틈 아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들은 복도 끝까지 걸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문고리가 아주 살짝 흔들렸다. 금속이 숨을 쉬듯 떨렸다. 아이만이 휴대폰으로 복도 CCTV를 열었다. 모자를 쓴 남자와 양복 차림의 중년이 서 있었다. 나는 눈을 좁혔다. 양복 남자는 낯익었다. 주민설명회에서 마이크를 잡던 시행사 대표 박태훈이었다. 려화 뒤에서 웃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이제 확실하네. 아이만이 이를 악물었다. 앞잡이는 따로 있었어요. 노크가 났다. 나는 체인을 건 채 말했다. 문은 안 열어요. 박태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어머님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절차보다 빠른 길이 있어요. 그는 손짓을 했다. 뒤에 남자가 금속을 꺼냈다. 얇은 지렛대였다. 아이만이 즉시 녹화를 켰다. 나는 반장에게 위치를 보냈다. 709호. 2명. 강제 개방 시도. 곧 도착. 짧은 답이 왔다. 발로 문을 찼다. 체인이 울었다. 벽이 흔들렸다. 나는 몸으로 지탱했다. 아이만이 장우산을 지렛대로 끼웠다. 금속이 삐걱거렸다. 밖에서 박태훈이 낮게 말했다. 계약은 종이 한 장. 그 종이를 위해 도시가 움직입니다. 다들 자기 몫을 챙겨야죠. 나는 이로 대답했다. 그 종이에 내 이름이 있어. 내 인생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해. 또 한 번 발이 날아왔다. 문틀이 신음했다. 복도 끝에서 붉은 불빛이 번졌다. 사이렌이 벽을 타고 질주했다.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다. 나는 문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만이 속삭였다. 줄의 끝이 보였어요. 나는 짧게 끄덕였다. 밖에서 경찰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709호 진입합니다. 반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탔다. 문이 열리자 흰빛이 방을 쓸었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꺼진 렌즈 자리에 어둠만 남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또 다른 점이 있었다. 아주 작은 구멍. 새로 파인 흔적. 나는 속삭였다. 끝이 아니야. 더 위가 있다. 반장이 장치를 봉인하고 현장을 촬영했다. 박태훈 일행은 복도 끝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고쳐맸다. 내일 합의합시다. 그가 미소를 던졌다. 나는 미소를 돌려주지 않았다. 합의는 법원에서. 반장이 메모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확보한 장치로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수는 늘 연쇄로 납니다. 나는 신문지에 쌓인 장치를 그에게 건넸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만이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멈췄다. 먼지 냄새가 가라앉았다. 내 호흡이 일정해졌다. 도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나는 짧게 웃었다. 무서워. 그래도 간다. 아이만이 말했다. 내일 등기부랑 위임장 원본을 띄워보죠. 반장이 추가 순찰을 약속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천장 구멍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검은 점이 내 눈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쉼없이 중얼거렸다. 버틴다. 기록한다. 부른다. 끝낸다. 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전등을 끄니 방에 윤곽만 남았다. 나는 손등에 푸른 혈관을 눌러 맥을 샜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나를 붙잡았다. 부엌 시계는 5분마다 작은 알람을 울렸다. 그 사이사이에 과거의 말들이 끼어들었다. 편하려면 떠나세요. 여긴 개발돼야 해요. 노인은 보호받아야죠. 보호라는 말은 언제나 격리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식탁에 종이를 펼쳤다. 내 이름이 적힌 줄을 검지로 따라갔다. 한 획 한 획이 매듭처럼 단단했다. 내일 우리는 등기부, 위임장, 대리서명, 날짜의 순서를 뽑아낼 것이다. 잉크의 번짐, 하이픈의 누락, 도장의 기포. 작은 흠이 거대한 벌레처럼 판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상 물탱크 뒤에 작은 가방. 거기엔 아직 열지 않은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나는 눈꺼풀을 잠시 감았다가 떴다. 창문 틈에서 새벽 바람이 들었다. 스멀스멀한 비누 냄새에 오래된 장판에 먼지가 섞였다. 그 냄새는 나를 거실로부터 현관, 그리고 문틈의 검은 선으로 이끌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새벽은 잿빛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렸다. 나는 현관 거울 앞에서 코트를 여몄다. 밤새 말린 먼지 냄새가 목을 긁었다. 아이만이 가방을 맸다. 오늘은 경찰과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먼저 확인해야 할 봉투가 있었다. 옥상 물탱크 뒤에서 찾은 봉투였다. 겉면엔 선여기차 명의 전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찢었다. 종이는 얇았고 잉크 냄새는 진했다. 첫 장엔 계약자 이름이 박혀 있었다. 아엔드아 대표 박태훈. 그리고 두 번째 줄 공동명의 도현. 잉크 줄기의 번짐이 내 심장을 눌렀다. 내 아들 이름이 낯선 활자 사이에서 굳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저 아이가 정말로 사인했을까? 아이만이 서류를 뒤집어 보았다. 서명 칸의 획이 흔들리지 않았다. 전자기록 해시값이 인쇄돼 있었다. 그는 말했다. 명의 대여가 아니라 본동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가 이런 문장을 이해했을 리 없다. 날짜는 내 생일 하루 전이었다. 그날 그는 꽃을 들고 와 어머니 오래 사세요라고 말했다. 그 향이 유난히 탁했다고 나는 기억한다. 그 밤 늦게 그는 려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이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우리는 오전 10시 이전에 아엔드아로 향했다. 반장이 절차를 설명하며 기다리라 했다. 나는 로비에서 숨을 고르다 접수대 직원의 시선을 읽었다. 면담이 잡혀 있느냐고 그녀가 물었다. 오래된 계약건이라고 대답하자 방문증이 발급됐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했고 12층 복도는 카펫이 새로 깔려 있었다. 끝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오늘 중으로 이전 마무리해. 할머니 거는 끝났어. 아들 사인이 이미 들어왔잖아. 나는 문을 밀었다. 끝나지 않았다. 박태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당신이 올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탁자 위로 밀었다. 감정하셔도 좋다며 웃었다. 본인 필체고 전자기록도 완벽하다고 말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보호자 연락처 칸에 려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내 아들 번호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꼬리는 늘 부드러운 데서 튀어나온다. 그가 몸을 젖히며 말했다. 노인은 결국 사인 하나로 끝난다. 싸우는 건 젊은 사람들이고 이기는 건 종이라고. 나는 휴대폰 측면 버튼을 3번 눌렀다. 아이만이 들어오며 녹음 전송을 확인했다.
반장에게 실시간으로 올라간다고 그는 말했다. 박태훈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형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반장이 체포 사유를 고지했다. 불법 감시장치 설치, 사문서 위조 방조, 강제 집행 면탈. 박태훈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계약은 시스템에 이미 등기됐다고 우겼다. 반장은 말했다. 내부 제보로 차단됐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도현이었다. 스피커를 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경찰서야. 시킨 대로 했지만 몰랐어. 나는 대답했다. 이제 알면 된다. 늦지 않았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보호자 칸에 적힌 번호, 그 여자의 거였어. 내 번호는 아무 데도 없었어. 복도 끝에서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유리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반장이 기자들을 통제하는 사이 박태훈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명도는 내일까지라고, 시간은 절차보다 빠르다고. 나는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이 적힌 종이는 내 삶의 영수증이 아니다. 내가 숫자로 만든 거짓 계약일 뿐이다. 그는 수갑에 손목을 내주며 낮게 중얼거렸다. 세상은 어차피 종이로 움직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기록으로 움직인다. 너의 음성, 너의 지시, 너의 하청. 전부 서버에 남아있다. 밖으로 나오자 구름 사이로 햇빛이 부서졌다. 아이만이 물었다. 이제 끝인가요? 나는 답했다. 아직 아니다. 이름을 되찾는 절차가 남았다. 우리는 등기과로 향했다. 반장은 증거봉투와 함께 동행장을 써주었다. 민원 창구에 전자번호표가 느리게 줄었다. 직원이 우리 서류를 넘겨받았다. 위임장 라인의 잉크 농도를 확인하더니 같은 도장이 다른 서류와 미세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기포, 번짐, 섬유. 나는 숨을 고르게 몰아쉬었다. 작은 흠이 거대한 문을 흔들고 있었다. 직원은 내부 감정팀을 호출했다. 열람 화면에 이력이 떴다. 접속 IP, 변경 시각, 대리 로그인. 려화의 사무실 고정 회선이 표시됐다. 박태훈의 본사 계정도 보였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며 정정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의자에 깊이 앉았다. 무릎이 잠시 풀렸다가 다시 굳었다. 아이만이 손등을 가볍게 쳤다. 아주머니 숨 쉬세요. 나는 웃었다. 숨 쉰다. 끝까지 숨 쉰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비공개 번호였다. 계약은 살아있다. 명도는 오늘 자정. 나는 화면을 지그시 눌렀다. 이제 협박의 문장도 기록이 된다. 반장이 말했다. 오늘 밤 추가 체포가 있을 거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선여기차의 오래된 외벽이 구름 그림자에 젖어 있었다. 흙냄새와 비누 냄새가 함께 섞였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버틴다. 기록한다. 부른다. 되찾는다. 오늘 밤 마지막 줄을 끊는다. 민원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발을 끌었다. 모자 깊게 눌러 쓴 중년 여자가 내 앞을 스쳤다. 익숙한 향이 남았다. 싸구려 라일락 스프레이. 려화가 즐겨 뿌리던 향이었다. 여자는 곧바로 계단으로 사라졌다. 아이만이 말했다. 미끼일지도 몰라요.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찰팀 둘을 계단으로, 하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보냈다. 나는 가만히 호주머니를 쥐었다. 찻잔 조각의 차가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다. 부서진 선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는 길이다. 늦은 오후 전화가 또 울렸다. 익명 발신. 선여기차 옥상으로 올라오라. 혼자. 아이만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혼자는 아니지. 우리에겐 기록과 불빛이 있다.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숨이 있다. 나는 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위치, 시간, 신호 계획. 답장은 간단했다. 준비 완료. 나는 코트를 여몄다. 빗방울이 첫 점을 찍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았다. 오늘 밤 이름을 되돌리는 장면을 찍는다. 하늘이 낮게 드리웠다. 비가 실처럼 흩어졌다. 나는 오래된 우산을 들고 선여기차 아파트 앞에 섰다. 벽의 균열과 젖은 매트가 어제와 같았다. 하지만 내 호흡은 달랐다. 아이만이 속삭였다. 반장팀이 옥상과 계단참에 배치됐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끝낸다고. 우리는 계단을 올랐다. 3층을 지날 때 물방울이 난간을 타고 흘렀다. 7층 복도는 낡은 비누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다. 문틈에는 도현의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엄마, 끝까지 같이 있겠다는 글씨였다. 나는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옥상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바람이 울며 물탱크를 때렸다. 난간 앞에 검은 우비가 서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정려하였다. 눈가는 번들거렸고 입술은 굳은 미소를 그렸다. 결국 왔냐고 했다. 계약은 살아있고 박태훈이 잡혀도 이름은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아직도 이름을 종이로만 안다고 말했다. 그녀가 열쇠를 들어 보였다. 당신 집 문을 여는 복사본이라고 했다. 문이 닫히면 이름도 닫힌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원본은 내 기억과 내 숨이라고 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기억은 증거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태훈의 음성이 흘렀다. 명도 끝나면 려화목 2천만 원 보내라는 말이었다. 그녀의 홍채가 흔들렸다. 편집이라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편집된 건 내 양심이라고. 출입문이 벌컥 열렸다. 유담경 반장이 들어왔다. 형사 둘이 뒤를 이었다. 정려화 씨를 체포한다고 했다. 불법 명도, 주거침입, 사기 미수 혐의라고 덧붙였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들고 웃었다. 할머니, 이겨서 뭐 하느냐고 했다. 결국 혼자일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라도 이름은 남는다고 했다. 비가 굵어졌다. 계단에서 젖은 발소리가 솟았다. 도현이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고 눈가가 붉었다. 그는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손등을 감쌌다. 괜찮다고 이제 같이 가자고 말했다. 아이만이 우산을 펼쳐 우리 위를 덮었다. 하늘 사이로 얇은 빗줄기가 미끄러졌다. 반장이 무전기에 말했다. 장치 추가 수색과 등기 정정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되돌리고 집을 지킨다고. 다음 날 아침 등기소는 조용했다. 번호표가 천천히 줄었다. 직원이 서류를 넘겨받고 화면을 확인했다. 정려화명의 말소 완료, 소유자 이정분이라고 또박또박 읽었다. 그 문장이 내 가슴에서 맥박처럼 뛰었다. 종이가 아니라 삶이 돌아왔다. 아이만이 박수를 한 번 쳤다. 반장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밀어붙였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숨이 길게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에서 튀김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흘렀다. 오래된 간판들이 빛을 삼켰다. 도현이 내 옆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다시 배우겠다고. 서류를 읽는 법, 숫자의 함정, 사람의 눈빛을. 나는 대답했다. 늦지 않았다고.
아이만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잔치라고. 현관을 열자 익숙한 비누 냄새가 맞았다. 부엌에 새 스위치를 달아둔 흔적이 있었다. 아이만이 어제의 카메라 구멍을 테이프로 막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찻잔을 꺼냈다. 깨진 조각은 비닐에 쌓여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세 잔에 물을 부었다. 김이 올라와 안경을 흐렸다. 나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뜨거움이 손바닥에 주름을 펴주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멀리 공원 벤치에 비가 맺혀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버틴다. 기록한다. 부른다. 지킨다. 그리고 산다. 전화가 울렸다. 비공개 번호였다. 한참을 울리다 끊겼다. 두려움 대신 경계가 남았다. 나는 문손잡이를 다시 한번 돌려보았다. 금속이 제자리를 찾으며 낮게 울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 올랐다.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흔들렸다. 나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다. 회색 수건 사이로 빛이 잠깐 들었다. 아이만은 옆집 문 앞에 화분을 놓았다. 도현은 쓰레기 봉투를 묶었다. 작은 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섰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때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나는 아이만과 눈빛을 맞추고 인터폰을 눌렀다. 화면에는 경비 조회솔의 얼굴이 떴다. 야간 카메라 각도를 바꿨고 옥상 출입문 센서도 교체했다고 했다. 그는 수고하셨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문을 열어 작은 캔커피 2개를 건넸다. 사람 하나의 손길이 집을 지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복도로 나가니 옆집 아주머니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따끈한 어묵국이었다. 아무 말 없이 서로 목례를 했다. 내 이름은 서류에서 돌아왔고 동네의 입에서도 다시 불렸다. 밤 10시 반장이 전화로 회의 시간을 알려줬다. 내일 주민설명회에서 불법 명도 사례를 공개하고 추가 피해자 접수를 받겠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가겠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끊자 도현이 의자를 끌어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작은 수첩을 펴고 오늘 배운 것을 적기 시작했다. 연락처, 수사번호, 등기 정정 절차, 상담소 번호. 그의 필체는 느렸지만 단단했다. 나는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부엌 시계가 한 번 울렸다. 나는 창틀에 손을 얹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오래된 장판 냄새와 비의 습기가 섞여 이상하게도 집 같았다. 이 집은 다시 나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전등을 끄고 조용히 문을 잠갔다. 숨이 고르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등기 정정 완료, 보호조치 해제, 감시장치 철거. 세 줄의 문장이 짧고 단단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구름 사이에 걸려 있었다.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속삭였다. 이정분. 그리고 웃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지만 오늘만큼은 내 이름이 나를 품었다. 내 집도, 내 숨도, 내 내일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